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아인슈타인 하면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죠. 알렉산더 대왕 하면 어떻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니까 철학자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안타깝게 32살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뭐 게테 하면 어때요? 뭐 파우스트 같은 그런 대걸작, 그죠? 그다음 뉴턴 하면 뭐죠? 만류인력, 그죠? 또 여러분들 피라미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집트인이 생각이 나죠. 그 외에 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건축가이고, 그리고 뭐 세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영국의 대문호, 햄릿, 뭐 오델로 이런 뭐 작품들이 되게 많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죠, 그죠? 건축가이면서 또 철학가이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르네상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줄 미슐레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모나리자, 그죠? 이분들의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계 과학 저널 네이처라는 데서 세계 10대 안에 드는 천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천재 하면 뭘 생각하죠? 아, 그래, 머리가 좋아, IQ가 좋아. 한국 사람들의 기본 평균 IQ가 얼마냐면은 106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6과 110, 아유 뭐 얼마 차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원포인트 차이거든요. 원숭이가 IQ가 89입니다. 인간은 9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천재들을 우리는 아 그래 DNA를 잘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백지 상태에 아무 의미가 없는 시냅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냅스가 뭐냐면 우리 뇌에 있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이 의미 없는 시냅스들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면은 의미 있는 시냅스로 바뀌어갈 때 나란 존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환경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외부적인 자극 이런 거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실내 여러분도 아마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셨을 텐데 이 의미 없는 시냅스가 가장 많이 있는 때가 언제냐면 2살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2살 되는 아이가 인간에게서 크지 않고 뭐 늑대와 같이 함께 크면 어떻게 되던가요? 걔들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발로 막 걸어 다니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 그 의미 없는 그 시냅스가 의미 있는 시냅스의 어떤 배선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결국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못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이 배선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계속 발달하고요.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퇴화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재는 그죠? 뭐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러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반드시 천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식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은 1%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뭐 영재인데 나는 뭐 천재가 안 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재와 천재의 차이는 영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라는 문일지십이지만 천재는 어떠냐면은 항상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 흥미를 느낀 부분을 뭘로 연결시키느냐면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비즈니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천재적인 어떤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만 주식시장에서 1% 안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이제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은 약간 좀 삐 좋은 개살구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은 뭡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약간 시장이라는 거는 버블이 껴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거래 대금이 5조도 안 됩니다. 뭐 4조 조금 넘어서고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10조를 잘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든 그저 어떻게 짧게든 뭐 3일 안에 수익 구조를 형성하든 그날 수익 구조를 형성하든 이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수는 어떠냐면은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3,000포인트에 대해서 상당히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시장은 종합지수 3,000 그리고 삼성전자 7만 원. 이게 완전 목숨이에요. 이게 깨지면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왜냐니까 지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뭐로서 판단을 하느냐면은 색깔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직 3,000포인트야, 3,200포인트야. 오, 7만 원 안 깨졌네.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면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느냐면은 약간 굴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런 일정 방향으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는 없어요. 그럼 이런 굴곡을 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 전에 그죠 주가가 한번 100포인트 빠졌을 때 주말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장이 지금 어떠냐면은 투자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 지수를 빼가지고 뭐 어떤 상황이 나올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주식시장이 약간 한대 뺨을 맞아서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지금 이런 어떤 시장이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이런 눈치는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의 수를 붙인다든지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묻혀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그 조정을 본다고 해서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않지만 이 3,000이라는 이 라인을 좀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면은 시장이 약간 조금 싸늘해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좀 기회를 잡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8월 달, 그죠? 물론 이제 매일 주도주는 아니지만 주도주 같은 종목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8월은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소강 상태의 장이니까 조금 배팅 강도를 조금 줄여가면서 그죠? 그냥 뭐 재미있는 그런 어떤 게임으로 생각하시고 큰 돈을 벌기보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8월이 살짝 조금 지나가는 그 기준이 언제냐면은 이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면서 또 주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쉽게 그죠? 좀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 베팅해 놔면은 주가가 슬슬슬슬 이래 올라가는 그런 어떤 장들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조선주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부분이 이제 걔들은 항공, 그죠? 바다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기술이 독보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고 좀 개별적으로 보면은 HJ중공업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현대힘스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움직여줬다라는 거. 또 그리고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 중공이라든지 뭐 인하중공이라든지 그죠 이렇게도 같이 좀 합세해주는. 그럼 결국 이 테마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한 그룹에서 또 가지를 치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 시냅스가 자꾸 가지를 배선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줄 때 우리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줘야 천재적인 그런 어떤 천재성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많이 이렇게 생길 때 그 주가의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수익 구조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독특했던 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보면은 좀 만들어 가거든요. 이제 테마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쓰다 보니까
뭐 지난 얘기든 어쨌든 지금 보면 뭐 주말에 트럼프와 뭐 푸틴과 그저 이렇게 휴전과 관련돼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좀 그만하고 그죠? 만약에 10일 안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뭐 러시아를 어떻게 하겠다, 관세를 어떻게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 그죠?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지금 거의 4년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견딜 수가 있느냐면은 그 나라는 자기가 지켜줘야 될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뭡니까? 돈이잖아. 그죠? 그 돈의 라인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외환 보유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그죠 GDP 대비해서 뭐 20% 선밖에 안 되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들 또 IMF 온다, IMF 온다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죠 GDP의 70%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크게 지금 경제적으로 그 타격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러시아와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재건주들이 좀 움직여졌습니다. SY 스틸텍을 비롯해서 뭐 SG라든지 뭐 현대에버다임, 뭐 대동교, 전진 뭐 건설로 뭐 이렇게 쭉 움직였는데 이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런 테마들은 주말에 무슨 얘기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미리 움직이잖아, 그죠? 미리 움직이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보유를 해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참고적으로 항상 어떤 이슈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은 홀짝 게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됐다고 해도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상승했던 거에 대한 어떤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테마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을 앞둔 요런 테마들은 요런 어떤 시소, 그죠? 이게 아니면 30% 하락, 이게 아니면 뭐 일부 상승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에 그죠? 이제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후속타가 그죠? 어떤 기업이 거기 가서 뭐 재건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 테마에 대한 요런 어떤 일정을 앞둔 요런 테마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는 그죠? 파운드리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독보적으로 그죠? 지금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머스크도 그렇지만 애플도 그렇고 아마 이제 그 TSMC의 어떤 그 파운드리 부분들이 그 시너지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죠? 대만에 대한 어떤 뭐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뭡니까 미군들도 뭐 4,500명이 저 대만에 가서 그죠? 지금 뭐 진을 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항공모함이 뭐 주변을 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죠? 이 대만의 어떤 TSMC의 반도체에는 조금 악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너지가 어디로 왔느냐면은 전부 삼성전자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저 죽겠다, 뭐 이거 뭐 엔비디아의 뭐를 수주를 못 받아서 이렇다 이런데 이 역전극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보면은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그죠, JMB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죠, 뭐 에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이 파운드리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좀 올려두시고 그는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이 이제 좀 약간 틈새, 그죠? 틈새라기보다는 이제 무비자.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중국 관련한 요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좀 잘 접목이 되는데 중국 얘기 나오면은 주로 움직이는 게 화장품,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 막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움직여 줬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참 좋은 뭐 여행이라든지 모두 투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트는 조금 약간 망가진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요즘은 어때요? 차트하고는 무관하다고. 일단 그렇게 대량 거래를 품으면서 모양을 갖춰줬을 때는 또다시 그죠? 또 한두 박자 쉬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와 관련성 있게 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지켜보는 전략 펼쳐보시고요.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화장품은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그죠? 뭐 달마 글로벌이라든지 이네들은 뭐 그죠? A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가격대도 그렇지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잘 움직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하면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한국 화장품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즘 뭐 청당 글로벌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여 주는 것들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상승했던 요런 어떤 종목들의 어떤 그 뭡니까 뒤에 그림을 좀 한 번씩 그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뭐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이러면 또 이슈가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뭐 제 유튜브, 뭐 이델리 TV, 그저 이델리 온, 그저 제 밴드,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뭐 그 밴드라든지 밴드에서도 제가 이제 그 압축된 그런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이게 사실 제가 하는 이런 방송은 약간 좀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때그때 다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티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접목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종목만 턱 던져주고 내가 아무데나 퍽 사고 이래갖고 수익이 퍽 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드리는 종목들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딱 지켜보면은 전부 다 이게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뭘 알아야 될까요? 파동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동은 하루에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동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저 한번 바다닥 나왔다가 끝나는 것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떠냐면은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조금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밴드에서 드리고 제 유튜브에서는 어떤 것들을 드리느냐면 전체적인 시장, 그죠? 이 모양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떻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짧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제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만 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종목이지만 개별 종목들은 어떠냐면 타이밍이 짧아요. 예, 이렇게 쭉 이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지금 보면은 이 시청자 문의가 와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차트도 볼 줄 모른다. 그죠? 대출 받았다. 대출 받아가지고 종목을 신용으로 샀다.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졌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 내용이 보면은 13만 원에 이제 신용으로 200주를 사고 이게 이제 그 원금을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시청자 문의가 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자기가 워렌 버핏 은퇴했잖아. 그죠?
은퇴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식을 하려면은 30% 그죠? 손실이 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도 굉장히 성실하잖아. 그죠? 이 성실한 거는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배웠대요. 할아버지가 식료품 가게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주식에 대해서 그죠? 이 문외한이고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분이었고 아버지가 조금 그와 관련성 있는 일들을 했죠. 그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할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그죠?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서 할아버지의 어떤 성실함을 배웠는데 이 트럼프는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워렌 버핏은 자기가 이 주식에 대해서 독파하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책은 자기가 그 살았던 그 오마하 그 도서관에서 모두 다 책을 다 본 거예요. 이 금융 금자만 들어가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을 시작하실 때 그죠? 그냥 기본 원리 돈만 번다라는 거. 그죠? 주식 해가지고 내가 아무데나 사가지고 놔두면은 그게 금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 워렌 버핏이 그죠? 자기가 뭐 60년, 7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하려면은 일단은 30% 그죠? 내가 하락할 수도 있다.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깨우치고 주식을 하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분은 차트도 볼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대출을 덜떡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5천만 원가 딱 하면은 금방 막 그죠? 1,000억 자산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워렌 버핏은 자기의 삶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여기 봐봐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뭐 이런 얘기 해놨잖아. 그죠? 주식은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를 하고 난 그 이후에는 매수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면서 내가 사가지고 매수가에 팔 것 같으면 그 주식을 왜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 내가 은행 이자를 원할 것 같으면 은행에 갖다 넣어놓으면 가만히 은행 이자가 나오는데 왜 이런 그죠? 여러분들이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울트라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할 때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원칙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 많은 것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많이 어떻게 해서 시장을 접해보고 그죠? 돈도 한번 잃어보고 그죠? 뭐 워렌 버핏은 안 잃은 것 같아요. 대출하지 말라. 왜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트럼프가 나요. 왜 워렌 버핏이 그 뭡니까? 대출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거든. 자기도 주식을 할 때 처음에 누나 돈, 뭐 이모 돈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하게 되면은 내 돈을 가지고 하면 내 돈만 딱 없어지지만 대출을 하면 이중고라고 내 돈도 잃어버리면서 또 한 번에 그 대출금까지도 갚아야 되니까 이중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중고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정권사에서 내가 이 돈을 갖다가 3천만 원 얼마 있으면은 그 정권사에서 주는 그 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떤 모 국회의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뭐 그죠? 뭐 뭡니까? 그 뭐 카카오 뭐 150주 그죠? 그다음에 저 뭡니까? 네이버 150주 그죠? LG CNS 뭐 250주 그다음에 그 카카오페이 뭐 450주 뭐 이렇게 했을 때 카카오페이는 현금으로 사고 나머지 네이버라든지 LG CNS 같은 경우는 뭐로 했습니까? 신용으로 샀다 했잖아. 그죠? 그 보면은 금액이 한 3, 4천 돼요. 3, 4천을 가지고 6천만 원의 신용을 썼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이 주식을 못하는 분은 아니야. 왜? 신용을 딱 알맞게 써준 거예요. 자기가 그 담보 비율을 맞추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을 쓸 때는 뭘 계산해야 돼요?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보 비율은 뭘 계산해 줘야 될까요? 내가 주식이 내가 샀는 가격에서 10%, 20% 아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30%까지도 빠졌을 때 그 내가 담보 비율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 가격을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담보 부족이어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신용을 쓰시든 뭐 미술을 쓰시든 저는 그건 절대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활용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활용 방법을 알고 잠깐 쓰는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는데 내가 그 활용 방법을 몰라. 차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막 신용을 듬뿍 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멀쩡한 종목인데 그 종목을 내가 현금으로 사서 들고 있으면 그죠? 얼마든지 더 좋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도 여러분들 신용이나 이런 담보 때문에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용이나 뭡니까? 언론에서는 그죠? 그 사람이 신용을 영끌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 표현을 하면 똑같잖아요. 부동산도 연끌해가지고 사듯이 주식도 자기가 이것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 활용 방법. 그죠? 부동산도 자기가 왜 연끌하겠습니까? 이 부동산 집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 연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활용 방법을 안다면 문제가 없지만 활용 방법을 모른다면은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뭐냐면 어쨌든 13만 원을 사서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밀려 있고 이게 원금까지 오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잘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한양행의 차트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유한양행은 어떤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100년 기업이면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가는 어떠냐면은 시장에서 자기의 가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때 돈이 엄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날 한 1조 6천억인가? 이렇게 좀 들어왔을 거예요. 이날 돈이 들어왔는 게.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넥스 트레이딩 종목이거든요. 넥스 트레이딩은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아침에 이렇게 밀었다가 이런 모습을 그린 이런 차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는 전혀 의심할 필요 없다. 그죠? 맨날 랭라자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이 기술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다라는 거 뭐예요? 매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앞으로 지수가 4,000포인트를 간다, 5,000포인트를 간다. 우리가 4,0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난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면은 조금만 으쌰으쌰하면은 지금 우리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당길 때도 그냥 뭡니까? 좀 지수 관련한 이런 종목들 테마 살짝 만들어가지고 지주사라든지 이래갖고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싹 올라왔듯이 지금 이 4,000포인트까지도 지금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왔는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00포인트부터 5,000포인트까지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기업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옥석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얘가 기업의 가치가 좋은 애야. 이런 애들은 파리가 갑자기 왔죠. 그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 주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뭐를 발휘할 수가 있느냐면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는 기업의 가치가 좋은, 그죠? 내재 가치가 충실한 미래 비전보다는 실제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죠. 왜? 아직까지 한 번도, 그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없었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석이 너무 많은데 그 보석이 지금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날 수 있는 그때를 만약에 신용만 아니라면 내 돈으로 샀다면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과정은 지금 뭐냐면 이 과정은 그냥 과정이다. 뭐의 과정? 그죠? 한번 파동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한번 찬찬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아까 방금 전에 시청자 문의가 나왔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5만 원 빠져도 뭐예요? 걱정할 필요 없댔죠. 지금 삼성전자 어디가 있습니까? 제 말 들었으면 그죠? 9만 원에서
제가 5만 원까지 가도 전혀 괜찮다. 5만 3천 원부터는 매수 자리다. 지금 7만 원, 8만 원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목표가는 얼마다. 여기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이잖아. 그럼 얘도 뭐냐?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 다우 지수도 여기 조금 뭐 내리고 뭐 요는 박스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이 빚이 많잖아요. 그죠? 뭐 35조 달러라 하더라고. 이제 이 빚을 어떻게 이제 충당을 하느냐니까 저는 이 어머니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와의 어떤 맥락으로 좀 우리가 좀 맥을 같이 해서 한번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은 엄마라더라고. 엄마, 어머니.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들 매 조그맣게 태어나도 뭐 그죠? 엄마부터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말은 뭐냐면 오늘 제가 계속 나와요. 트럼프인 거예요. 왜 트럼프냐? 특히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스위스 대통령이 여성이거든요. 그 여성이 트럼프를 조금 가르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왜? 너 왜 자꾸 너 그 많은 빚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각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니 너도 지금 나이가 많잖아. 너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빡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룰라한테도 막 50% 때려버리고 스위스 거기도 뭐 관세를 막 37%, 39% 이렇게 때려버렸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 말이 트럼프 맞죠?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딱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엄마래요. 그럼 지금 우리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세계 여러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막 했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 하겠어요? 저 룰라나 스위스 대통령은 바로 트럼프라 하겠죠.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떠냐면은 이렇게 트럼프 하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 무섭게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남성분들 뭐 연애하실 때 그죠? 연애할 때 이제 여성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세상에서 돈 없이 만날 수 있는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엄마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에서 돈 없이 만날 수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잖아. 트럼프를 만나면 돈을 자꾸 줘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25일 날 관세 하면서도 또 얼마를 요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전부 다 모든 기업들 전부 다 미국에 다 갖다 놔게 만들고 그죠? 자꾸 돈을 요구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다우 지수 이 부분도 지금 뭐 금리 인하를 계속 이제 시도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또 지금 파월도 뭐 교체하려고 이래 하는데 이 그림이 좀 안 좋아요. 이 그림이 그래서 얘가 조금 이 트럼프의 너무 그저 독선적인 혼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 지수를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좀 하락 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도 조정을 보지만 우리 시장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3,00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지금 이 다우 지수도 보면은 계속 여기서 까짝까짝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나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약간 충격을 한번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시장을 눈치 보지 않았어요. 커플링 현상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막 이리 올 때는 그냥 막 미국 시장이 어떤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꿋꿋이 막 이래 왔어요. 근데 우리 시장도 여기에서 4,000포인트를 가고 이래 가려면은 조금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조정을 본다고 또 시장이 폭락하네 뭐 IMF 오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멀리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인데 여기서 지금 얘가 뭐예요? 못 내려와.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주가만 내려오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한번 출렁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조금 조정을 한번 출렁받고 그죠? 이런 어떤 라인들을 지지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가장 예민하게 좀 지켜보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세법, 그죠? 그리고 뭐 관세,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양도세 관련한 부분 처음에는 100억이었다가 50억이었다가 그죠? 50억에서 10억이었다가 다시 50억으로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세법도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다, 일본이다, 뭐 싱가포르이다 이런 데는 정권세가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정권세를 내느냐 막 이러지만은 그들은 수익이 났을 때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났을 때 30%를 내요. 1년 미만의 수익이 나서 내가 팔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1년에. 그럼 300만 원 내야 돼요. 정권 거래세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럼 손실이 났어. 그럼 손실이 나면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났다고 뭐 만약 예를 들어 1억이 났는데 3천만 원 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이 났는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은 뭐 5%에서 20%라든 이게 짧지만 그 대신 우리는 뭐냐면 정권 거래사나 이런 거를 낸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뭐 비교를 해보면은 뭐 어금버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이 전부 다 옳다. 이것이 전부 다 나쁘다. 그러면 정권세도 아무것도 안 내. 거래세도 아무것도 안 내. 그리고 수익 나도 아무것도 안 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뭐 세법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지금 뭡니까 이게 뭐 하락 방향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 아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지금 보면 국회의원도 주식하고 누구도 주식하고 다 주식을 하니까 조금만 이 주식이 어떻게 돼도 막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식은 어떻다? 일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없다. 내가 4,000포인트를 가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절호의 찬스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사이클을 잘 타란 말이에요. 사이클을. 한 방에 자꾸 다 그냥 몰아넣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를 살 수 있다면 여기서도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돌파할 때 사느냐 지지할 때 사느냐 다 다르거든요. 그건 돌파할 때 사시는 분들은 좀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지지 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은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지지는 뭐예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지지 라인에서 안 사면 죽겠어. 이러면 그냥 20, 30%만 사세요. 사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근데 다행히 팍 빠져. 오, 땡큐. 밑에서 그냥 막 50% 그냥 소쿠리 갖다 놓고 그냥 막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그죠? 예민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저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지수는 어때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멋지게 이제 싹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그죠? 3,000포인트만 오면 죽습니다. 죽어. 그죠? 빠지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아무도 그들도 보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어쩌면 이 코스닥 시장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어떤 방향성 이런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절대 뭐 주가가 조정을 본다고 해서 또 뭐 3천 깨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구나. 이럴 때 내가 절호의 찬스구나. 지금 보세요. 돈이 왜 안 들어옵니까? 방향성이 없잖아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어지지도 못해. 투자자들이 무섭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가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보고요. 지금 이제 내가 왜 이 네이처셀을 가져왔냐면은 지금 이 네이처셀 뭡니까? 얘는 뭐 퇴행성 치료제 뭐 걔가 뭐 별로 뭐 효과가 없고 어쩌고 하면서 하한가 때리고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있잖아요. 요즘 패턴이 어떠냐면은 자 보세요.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 악재가 나오고 또 그게 악재라고 하기는 좀 그래. 그냥 뭐 결과가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결과가 그래. 근데 만약 결과가 좋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반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그 재료 가치가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또 속임수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속임수겠습니까? 물량이 너무 안 나와. 그죠? 막 전부 다 불끈 쥐고 있어. 바이오 종목들, 뭐 개인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매집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 그죠? 저는 여기도 여러분들께서 관찰해 보실 만한 게 이런 것들은 좀 의도적이지 않나. 그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그림 싹 그려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그죠? 또 뭐 하나 뻥 띄워가지고
그런 거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잘못 트레이딩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지켜보면서 이런 어떤 관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삼천당 제약 보세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그죠?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상한가 치고 이런 난리를 쳤죠. 역시 어때요? 지금 쫙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림을 싹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매수를 했어. 매수할 수 있죠. 여기에 주가를 어떻게 꼭 그죠? 싸게만 살 수 있습니까? 좀 비싸게 사주고 뭐 그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샀어. 샀으면 어때요? 이런 라인에서 내가 여기에 샀다면 이런 라인에서 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울트라맨이 돼야죠. 자기 전략을 펼칠 줄 알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죠? 여기 사가지고 이 바닥에 오면 또 다 던집니다. 그럼 뭐 또 막 종목 상담합니다. 그럼 또 종목 상담은 뭐 저 밑에 뭐 10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절대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상한가를 쳤던 그죠? 이런 어떤 라인에서 이런 라인을 막 깨고 막 땅굴을 막 계속 파고가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주식의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수급 종목에.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카카오. 조금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그죠? 지금 이 카카오는 어때요? 시장이 그죠? 조정을 지금 보지는 않지만 애매한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조정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뭐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지금 하반기에 내년 초에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AI다, 뭐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특징주들은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좀 먼저 갈 수도 있고 시장이 조정을 보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관찰을 한번 해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쿠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도 지금 어때요?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 뭡니까 또 뭐 누가 온다느니 그저 뭐 스크린가 테드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대표가 와서 뭐 그저 우리나라 뭐 그저 대표단들과 만나서 뭐 AI 어쩌고 스테이블 코인 그런 거 전부 단독 기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지금 이제 말일이잖아. 말일. 그죠? 지금 8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재료들이 말일까지 계속 뭐냐면 그거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만 하면 반짝반짝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지금 보면은 이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보면은 딱 정배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점과 고점을 넘실 높이면서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 로봇 관련한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일단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조금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께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넥스트 트레이딩 이 시간 있잖아요.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도 8시부터 9시. 그다음에 언제입니까? 시장 마치고 나서 3시 40분부터 밤 8시까지 움직이는 그 부분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인데 요때도 어떠냐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요. 시장이 좋을 때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파동이 세게 나옵니다. 잘 나올 때는 막 10%, 15%, 20%까지도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3시 40분부터 8시까지도요. 반짝반짝 하면서 한 10%짜리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간혹 한두 개씩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아침에 파동 아시죠? 이 파동은 뭐 엘리어트 파동, 뭐 1파, 2파, 3파, 4파, 뭐 5파인데 이 파동은 분봉에서도 파동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분봉상으로 파동이 이렇게 3파 정도가 나오면은 그게 파동이 다 나온 거예요. 보통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파동이 나온 종목은 본장에 들어서잖아요. 9시부터 땡해서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막 쳐밀어요. 그죠? 이렇게 밀기 때문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으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장은 본장이고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그냥 차별화를 해서 구분을 지어라는 거예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올랐던 종목을 본장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괜히 그러다가 폭탄을 맞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팍 쏟아지고 나면은
그런 종목들은 언제 봐야 되느냐면은 한시나 그죠? 파동이 이래 나온 종목은 또 금방 파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나온 종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그걸 공략을 했는데 갑자기 급락을 맞았다. 그럼 급하게 버릴 필요는 없어요. 한참을 그저 하다가 파동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시나 2시에 파동이 반짝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덜어는 여러분들 원익 IPS처럼 목요일 날 그죠? 아침에 파동 나왔다가 팍 쏟았다가 그죠? 금요일 날 팍 땡기는 이런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 요 KSP 요 같은 요런 종목들은 이 바닥을 딱 탈출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월화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뭐 시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라인에서 조금 눌림을 준다면은 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요. 왜 기술적으로 그죠? 기술적으로 지금 양봉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주가가 추세선을 살리고 갈 때는 음봉보다는 지금 시장의 패턴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양봉을 계속 켜주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비캠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보세요. 양봉, 음봉, 눌림 잡고 또 때리고 계속 가잖아. 그죠? 이것이 파이널 게임인지 아닌지는 월요일 날 봐야 되겠지만 파이널 게임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박자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양봉 켜고 있잖아, 그죠? 이 얘는 지금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 뭐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눌림을 좀 잡아보는 그런 어떤 흐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또 이 코로나, 그죠? 코로나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수젠텍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금요일 날 뭐 지는 생명과도 또 깜짝 움직이고 뭐 이러는데 특징적으로는 신풍제약우라든지 이런 종목은 상한가를 쳤는데 그런 애들 보면 호가창이 너무 얇아요. 얇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오면서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 파라다이스라든지 GKL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카지노 관련한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얘들은 좀 실적도 좀 괜찮겠죠. 그죠? 역시 이런 트레이딩의 매매 방법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유한양행 요런 패턴 나왔었죠. 요런 패턴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지금 파라다이스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유한양행을 그런 맥락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건 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어떤 패턴이다라고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독일이 150년 만에 그저 이루어낸 거를 우리는 단 몇 년입니까? 15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이런 천억 자산가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